네, 작지만 강한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은 이상헌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여기 지역 난방공사라고. 네, 예, 지역 공사. 난방공사. 예. 사실 공사니까 작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그 말 그대로 지역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설립된 계기 잠깐 말씀드리면 1980년대부터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택지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몇만 호 공급이라는 그런 그거 구호를 갖고 여러 가지 아파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아파트 몇만 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택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할 때 거기에 열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그런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역 난방공사가 1985년도에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이군요. 지역 난방공사 뭔가 익숙해 보이지만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역 난방공사가요 올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실적 개선 요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열 사업부하고 전기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로 이게 열하고 전기를 생산하냐면 LNG 복합 화력 발전소라고 해서 LNG 복합 발전소인데 그 처음에는 천연가스를 갖다가 가스 터빈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열이 발생되고 열이 발생되면 스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스팀을 이용해서 또 전기를 발생하는. 그래서 열 복합 화력 발전소라는 거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인데 지금 3월 달 보시면은 좀 저희가 추웠죠. 네. 거의 아침에 나가면 선선했고 원래 봄 날씨여야 됐는데 예년과 다르게 추웠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열흘 때는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매출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구 발전소하고 청주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등유를 해서 발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조해서 새로 개조해서 작년 10월 달과 올해 1월 달부터 대구 발전소하고 청주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 가스공사한테 천연가스를 LNG를 받고 있는데 보통은 평균 요금제로 받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별 요금제, 그러니까 요금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보다는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그 전력거래소에서 하루 전에 어느 정도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럼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각 발전소에 내일은 너가 전기를 공급해야 돼. 그런데 그 발전소마다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낮은 순서대로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 끝에 수요량이 가장 크게 이제 닿는 곳이 S&P라고 해서 개통 한 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LNG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가장 올라가서 수요량이 됐는데 혹시 수요가 적어지면은 LNG 발전소는 거의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공사로부터 받아들이는 원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다른 LNG 발전소보다는 훨씬 낮은 원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 보내는 순서가 다른 발전소보다는 훨씬 앞설 수 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대구랑 청주 발전소의 가동률이 거의 70% 넘으면서 전기 부분에 이익이 많이 나고 그게 워닝 스프라이드로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2분기, 3분기는 열에 대한 수요가 전혀
별로 없기 때문에 열의 부분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한데 아까 말한 대로 전기는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아까 원가가 낮은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좀 이익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산업재,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도 있는 섹터입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2022년과 2023년에는 배당을 중단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배당을 좀 재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배당 성향은 아쉽게도 좀 낮아졌었고요. 근데 올해는 배당 성향도 함께 상향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네요. 당연히 적자가 나오면 배당을 안 주죠. 그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배당 성향이라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근데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도에 결정해 주면서 이제 2020년부터는 공기업들은 배당 성향을 40%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정을 하면서 지역 난방공사도 2018년부터 계속 40% 했는데 배당을 안 줬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순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배당을 안 준 거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배당을 순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 40%를 못한 이유는 2023년 4분기부터 미수금 제도를 회계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제도를 회계 규정으로 하면 나중에 받는 돈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순이익으로 바로 나온 것 자체가 나중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높이는데 기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1.6%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게 뭐냐면 유가가 하락하면 자연적으로 미수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미수금이 줄어들면 아까 제가 미수금 때문에 배당 성향을 못 높였는데 미수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도에 순이익이 2천억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는 순이익이 작년보다는 훨씬 위에 갑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25에서 30% 더 올라갈 거라고 21.6%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작년 배당 DPS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틸리티에서 배당이 가장 중요한 거고 밸류에이션에 가장 크게 미치는데 지역 난방공사는 순이익도 증가되고 배당 성향도 증가되기 때문에 DPS는 작년보다 훨씬 증가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사라서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기재부가 꼭 배당 성향을 또 결정하는. 예, 가스공사나 한국전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예.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분기 호실적으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끄는 만큼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도 해주시고요. 또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쭈겠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순이익이 2천억인데 올해는 한 3천억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도 올랐지만은 아직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수준이니까 당연히 이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은 지속될 수 있으면서 주가도 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몰캡 인사이트 오늘은 지역 난방공사 살펴봤습니다. 이상원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